포근한 이불 덮었으니 잘 준비되었지? 이제 책이랑 자자. 할아버지는 안장에 납작 엎드린 채 더 빨리 달리라고 말을 재촉했단다. 말은 있는 힘껏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퓨마는 여전히 바로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댔지. 다음 순간 할아버지는 시커먼 그림자가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훌쩍 건너뛰는 것을 보았단다. 퓨마가 할아버지의 머리 위를 휙 날아서 간 거야. 그놈은 마치 수잔이 생쥐한테 덤벼드는 것처럼 날아가고 있었단다. 하지만 덩치는 수잔보다 몇 배나 더 컸지. 게다가 날카롭고 큰 발톱과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놈한테 물리면 단번에 죽을 수도 있었어. 할아버지는 생쥐가 고양이한테서 달아나듯이 퓨마한테서 달아나고 있었단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그놈이 어두운 숲을 날쌔게 헤치면서 바싹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았지. 말은 죽은 힘을 다해 달렸어. 마침내 집에 이르렀단다. 그때 할아버지는 퓨마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지. 공중으로 뛰어오른 퓨마는 조금 전까지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말 한 장에 내려앉았지 뭐냐. 말은 비명을 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단다. 퓨마를 등에 태운 채 숲속으로 달아났어. 퓨마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말의 등을 잡아 찢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총을 움켜쥐고 창가로 달려가서 제때에 그놈을 쏘아 죽일 수 있었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구나. 큰 숲에 들어갈 때는 꼭 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로라와 메리는 몸을 벌벌 떨면서 아빠에게 더욱 바싹 달라붙었다. 아빠의 무릎에 앉아 아빠의 힘센 팔에 안겨있으면 로라와 메리는 안전하고 편안했다. 로라와 메리는 따뜻한 난로가에서 아빠의 무릎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검은 고양이 수자는 가르랑 가르랑 목을 울리고 있고 착한 잭은 그 옆에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있었다. 간간히 늑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잭은 고개를 들고 갈기를 곤두세웠다. 로라와 메리는 숲속의 어둠과 추위 속에서 들려오는 그 스산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작은 통나무 집에 있으면 로라와 메리는 안전하고 안락했다. 집 주위에는 바람에 날려온 눈이 쌓이고 바람은 따뜻한 난로불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 숲이 울고 있었다. 라이플총. 저녁마다 아빠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튿날 사냥에 쓸 총알을 만들었다. 로라와 메리는 아빠를 거들었다. 긴 손잡이가 달린 큰 숟가락을 가져오고 납조각이 들어있는 상자와 총알 거푸집도 가져왔다. 그리고 아빠가 난로가에 앉아서 총알을 만드는 동안 로라와 메리는 아빠의 양옆에 앉아서 지켜보았다. 아빠는 우선 큰 숟가락에 납조각을 담고 숯불에 녹였다. 납이 녹으면 아빠는 납물을 거푸집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조심스럽게 부어 넣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거푸집을 열고 반짝반짝 빛나는 새 총알을 난로가에 떨어뜨렸다. 총알은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 없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거렸기 때문에 이따금 로라나 메리는 그것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손가락을 대었지만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새 총알은 절대 만지지 말라고 아빠가 말했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대었다 해도 그건 아빠 말씀을 듣지 않은 로라나 메리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로라나 메리는 댄 손가락을 입안에 넣고 식히면서 아빠가 총알 만드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총알들이 난로가에 수북히 쌓이면 아빠는 작업을 그만두었다. 아빠는 새 총알들을 식힌 다음 거푸집 구멍 언저리에 붙어있는 납덩이를 주머니 칼로 말끔히 떼어냈다. 그 작은 부스러기들은 다음에 총알을 만들 때 다시 녹여 쓰기 위해 따로 간수해 두었다. 아빠는 완성된 총알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주머니는 아빠가 잡은 사슴가죽을 이용하여 엄마가 만든 아름다운 주머니였다. 총알 만드는 일이 끝나면 아빠는 벽에서 총을 내려 깨끗이 손질하곤 했다. 온종일 눈 덮인 숲에 나가 있으면 총에 습기가 찰 수도 있었다. 그리고 청열 안쪽은 하얀 껌댕이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래서 아빠는 총열 밑에 끼어둔 꼬실대를 빼서 그 끝에 깨끗한 천조각을 감았다. 난로가에 냄비를 놓고 그 안에 개머리판을 세운 다음 주전자에 끓인 물을 총열 속에 부어 넣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꼬실대를 총열 속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문지르면 화약 껌댕이로 시커매진 물이 작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왔다. 총이 장전되어 있을 때는 그 작은 구멍을 마개로 막는다. 아빠는 뜨거운 물을 몇 번이고 계속 부으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맑아질 때까지 꼬실대를 검은 천으로 총열을 닦았다. 그러고 나면 총은 깨끗해졌다. 총열에 붓는 물은 펄펄 끓는 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강철이 뜨거워져서 금세 마르기 때문이다. 물기가 마르면 아빠는 기름에 적신 깨끗한 천조각을 꼬실대에 감았다. 그러고는 총열이 아직 뜨거웠을 때 그 안쪽에다 꼬실대를 쑤셔 넣어 기름칠을 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헝겊에 기름을 묻혀서 총열 바깥쪽을 잘 문질러 구석구석까지 기름칠을 했다. 그 일이 끝나면 개머리판도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문질렀다. 이제 아빠는 총에 총알을 잴 준비가 되었다. 이때는 로라와 메리가 아빠를 도와드려야 했다. 아빠는 일어나서 똑바른 자세로 선 채 개머리판이 밑으로 가도록 총을 똑바로 세우고 양쪽에 서 있는 로라와 메리에게 말했다. 아빠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로라와 메리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지만 아빠는 여태껏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로라는 매끈매끈한 쇳불을 아빠에게 건네주었다. 쇳불에는 화약이 가득 들어 있었다. 불 끝에는 작은 쇠뚜껑이 달려 있었다. 아빠는 이 뚜껑으로 화약을 가득 떠서 총열에 부었다. 그런 다음 화약이 모두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총을 가볍게 흔들고 총열을 탁탁 두드렸다. 헝겊 상자는 어디 있지? 아빠가 물었다. 메리는 기름에 적신 천조각이 가득 들어있는 작은 양철 상자를 아빠에게 건네주었다. 아빠는 천조각 하나를 총구에 대고 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총알 하나를 놓은 다음 꼬질대로 총알과 헝겊을 총역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총알과 헝겊이 총열 바닥의 화약에 단단히 맞닿도록 꼬질대로 여러 번 두드렸다. 꼬질대로 두드리면 꼬질대가 총열에서 위로 튀어올랐다. 그러면 아빠는 꼬질대를 잡고 다시 아래로 힘껏 밀어 넣었다. 아빠는 이 일을 오랫동안 되풀이했다. 다음에는 꼬질대를 총역 아래쪽에 제자리에 돌려 놓았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마개 상자를 꺼내 총의 공이치기를 들어올리고 공이치기 밑에 있는 속 빈 핀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마개 하나를 살짝 끼웠다. 그런 다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공이치기를 내렸다. 공이치기가 너무 빨리 내려가면 빵! 총이 발사될 것이다. 이제 총은 장전되었고 아빠는 장전된 총을 현관문 위에 고리에 올려놓았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면 총은 늘 현관문 위에
막힌 2개의 나무고리에 가로놓여 있었다. 아빠는 생나무를 칼로 깎아서 고리를 만들고 똑바로 뻗은 끝부분을 통나무 구멍 속에 깊이 박아 넣었다.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끝부분은 위로 휘어서 총을 안전하게 받쳐주었다. 총은 늘 장전되어 있었고 총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잽싸게 잡아질 수 있도록 현관무늬에 걸려 있었다. 숲으로 들어갈 때면 아빠는 총알 주머니에 총알을 가득 채우고 촌조각을 담은 양철 상자와 마개 상자가 총알 주머니와 함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했다. 화약을 담은 샛불과 작고 날카로운 손도끼는 허리춤에 매달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장전한 촉은 어깨에 맸다.